동양과 서양 누가 옳은가? 네? 동양과 서양 누가 옳은가? 네, 이거 되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예쁩니다. 지나치게 모는 것은 안 좋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삐뚤삐뚤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글자 못 써서 기죽어가지고 발표도 못해. 제 파트에서 이제 보니까 이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8장은 누가 옳은가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 보니까 동양인은 서양인의 장단점, 또 서양인은 동양인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더 폭넓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229쪽에 보니까 중간에 229쪽 중간에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중문화적이다. 이중문화적이다. 오늘날 세계화, 국제화 현상은 경제적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요 강남에 요 가까이에 맥도날드라는 패스트푸드점인가요? 그런 상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보리밥, 쌀밥을 먹다가도 또 거기를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거기에 또 뭐 여러 가지 푸드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원래 이 서양에서 흘러온 문화인데 우리가 거기에 또 향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저기 유럽에 아까 유럽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럽과 아프리카가 역사적으로 지중해를 끼고서 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러한 나라들을 가볼 것 같으면은 미술관에 가보면은 그림에서도 나타나요. 그림 속에 카톨릭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카톨릭의 문화, 또 이슬람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이중문화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의 어떠한 역사는 결국에는 이게 이중문화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사고 방식을 보면은 동양인과 서양인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동양인과 서양인 이 두 가지를 놓고 구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책에 와서는 제가 느끼는 게 동양계 서양인, 또 서양계 동양인이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 10년 이상 하다 보면은 겉모양, 외형적으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인데 가서 실제 생활하는 거 보면 특히 그 학생들이 10년 이상 거기서
유학 생활하고 한국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빠 엄마 앞에서 서양식 사고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호주는 밥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나 일본이 그 밤 9시 이후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각 가정에 전등이 전구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켜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불야성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유학생들이 자기네 집에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호주에서 유학하다가 자기네 한국에 와서 막 불이 막 여기저기 켜져 있다. 물을 막 그냥 콜콜 이렇게 내려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그 유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냐면은 어떤 기관에 가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손을 이렇게 씻는데 옆에 그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틀으면은 계량기가 확 돌아가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이게 절약하려고 잠근다고요. 그런 그 기관이 또 있어요. 나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번 씻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유학생들은 아빠 엄마가 막 콱콱 물을 막 쏟아내면은 엄마 이거 이렇게 절약을 해야지 이렇게 낭비하냐고 말이죠. 또 호주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가정에 가보면은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러면 아유 이렇게 그냥 한국은 말이지 전기값도 막 싸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불을 다 켜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딸도 유학하고 와가지고 하여간 다시 불을 한둥만 켜놔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학생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살게 되면은 다시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동양계 서양인, 동양인인데 서양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 또 서양계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심취한다든가 남녀 호랑객에 심취한다든가 기독교에 심취해가지고서 한참 한 5년 10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이게 또 퇴색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모두는 그 이중문화적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9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어서 230쪽에 보면은 230쪽에 또 그 중간에 보면은 230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는 동양인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양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동양인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양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230쪽 밑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은 동양과 서양은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여 두 문화의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형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장점을 수용해야 된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여기 선배님들 계시지만 나이가 저도 들어가니까 자꾸 얘기한 말 또 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합니다. 세 번은 해야 돼요. 네네. 제가 저기 그 호주의 그 브리스벤이라고 거기에서 그 마땅한 숙소가 없어가지고 백패커라고 그래가지고 호텔이나 그 일반 요관보다 값이 싼 그 백패커라고 하루에 한 2~3만 원 주고 숙식하는 곳에 가서 잠을 자는데 거기를 이제 동양인들하고 서양인들하고 같이 합숙을 해요. 그래서 보면 침대가 6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6명이 들어가서 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책을 한 권 보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꼭 갖고 싶어 했던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은 여기서 생태환경이라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서울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체라든가 뭐 생태공동체라든가 여기에 관한 책을 그 양반이 읽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양반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 내가 이제 꼭 누가 뭐 먹으면 먹고 싶은 것처럼 내 혓바닥에 하는 거 마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저도 옆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됐으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쭉 옆으로 보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왜 그렇게 여기 이 책을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갖고 싶었던 책인데 이 어디서 샀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그 수도 행정수도 있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책 욕심에 그걸 나에게 팔 수 없느냐. 그랬더니만 빙그레 웃더니 한 1시간 후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를 그 책을 그냥 선물로 줬어. 우와.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분 하나를 통해서 캐나다 사람들을 이제 싸잡아가지고서 아주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현재 내 책꽂이에 보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보물 몇 호예요? 보물 뭐 10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 사회적 기업이다, 생태 공동체다,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한번 갔을 때 길을 몰라가지고 신주쿠라는 그 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젊은이들이 친절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없다.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냥 일본에 대해서 그냥 계속 나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갔었는데 그 일본 청년들이 저를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뭐냐 한국에 온 교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교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마침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개원들이 모이는 날이야. 청년 개원들이. 근데 나에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음식점에 가서 모임을 갔는데 함께 가서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냥 따라갔어요. 비유도 좋게. 한 2시간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서로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일본어도 잘하셔요? 미국어 요거 되게 봤을까? 욕구 아니 뭐 이게 서로 만나면 이게 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바디 랭귀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본 청년들 때문에 일본은 있다. 내 생각이 변해버렸어요. 때문 게 아니다. 없다 해서 있다로.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야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말 시골에 가보니까 넉넉한 그 인심이 있다. 또 우리나라는 그 산천 초목이 아주 아름답고 수려해서 우리의 그 이 강의 그 어떤 그 강의 골짜기 줄기 이런 거 보면은 세계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한강도 그렇고 뭐 금강도 그런 게 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동화되어 간다. 세계 사람들은 점점 더 이게 동화가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데 앞으로 비행기로 한 2시간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가까워지고 경제적 장벽이 없어지면서 문화적, 사회적 어떤 이런 장벽들이 전부 통합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외모만 서로가 다르지 이쪽에 이 내면 세계는 많이 동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230쪽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그 넷째 줄 보면은 마치 요리의 재료들이 각각의 속성은 그대로 지니면서도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두 문화는 새로운 통합을 맞이할 것이다. 그 통합이 두 문화의 가장 좋은 특성만을 모아놓은 걸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이제 요 8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225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또 중간에 225쪽에 중간에 보면은 차이는 계속될 것이다 그 파트인데 보면 세계의 문화가 서구 문화로 통합될 것인가 혹은 서구의 문화가 동양의 문화로 통합될 것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5쪽에 그 밑에서부터 6째를 보면은 또한 동양과 이슬람, 서구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동양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이슬람의 인구 증가로 인해 서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기 때 전후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카톨릭 교도들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한국 식민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가 서로 수용되고 동화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뭐 벤또라는 말 사용하고 빠게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정치, 경제, 환경,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제 통합되고 서로 모순되고 서로 긍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가미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의 그 저쪽에 어디야 티베트 그 위에 가면 라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라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는 동양 문화 중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순수한 문화를 지닌 그러한 그 아주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개발이 시작됐다는 것은 서구의 문화가 그 도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청바지를 입고 시작하면서 뭐 맥도날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이 개발의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개발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서구 문화로 인해서 중요한 것이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러면서 미국 문화를 이렇게 향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혼란스러운 문화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그래가지고 그 라다크라는 도시가 그 순수한 그러한 그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그 광경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화라는 건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펼쳐져 가지고 긍정적으로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우리 한국이 그로 인해서 아주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아무튼 이 세계의 문화가 통합되는 그러한 그 상황 이걸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8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제 223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중간쯤에 세무엘 헐링턴 교수에 의해 대표되는 이 견해는 이미 문명의 충돌이 임박했다고 주장한다. 동양, 이슬람 그리고 서양이라는 대표적 문명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서로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 간 차이가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 이제 이슬람이라는 그 문명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은 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교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 문화가 침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좀
아까 그 문화가 통합된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 의미에서 생각해 볼 것이고 이 이슬람 그 문화가 이렇게 침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그 문화적 전략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게 어떤 편중된 문화가 침투할 때는 그 문화적 차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가 그 읽었던 이 8장에서는 아까 우리 최동희님이나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저는 아까 이렇게 사고 방식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른데 동양계 서양인 또 서양계 동양인이 이 사이에 중간쯤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약간 동양계 서양인은 당분간이라는 말 표현하면 어떻게 어떨지 모르지만 이쪽 동양인 같고 또 서양계 동양인은 서양인 같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을 서로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